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거나 몸속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은 모두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밥 먹으면 화학 반응 이루어집니다. 이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이 촉매다. 무엇을 변화시킨다? 속도를 변화시키는 것. 촉매는 정촉매와 부촉매로 구분이 되는데 살짝 별표. 다짜고짜 정의 하자마자 분류하면 반드시 차이점 확인해라. 먼저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 활성화 에너지란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뭐뭐 하면 뭐뭐 하고 뭐뭐 하면 뭐뭐 합니다인데 반대 문장이죠.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빨리 반응하고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 여기 보세요. 딱 요거야. 요 선을 넘어가야지 활성화되는 거야. 반응을 하는 거지. 근데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여기에서부터 한참 가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조금만 해도 거기에 도달하니까 빨리 반응이 나타나.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느리게,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빠르게.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를 그냥 빨간 김에 빨간 기네요. 활성화 에너지 낮추는 게 정촉매, 활성화 에너지 높이는 게 부촉매다. 그러면 빨리 생각해야 돼. 활성화 에너지 낮추는 게 정촉매, 얘는 속도를 빠르게 해, 느리게 해. 활성화 에너지 낮으면 반응 속도 빨라진다 그랬지. 그러면 정촉매 밑에다가 속도 빠르게. 부촉매 밑에다가는요. 반응 속도 느리게. 이렇게 말만 찾으면 거의 이 지문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 저 독서 지문이 자꾸 어려워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지문을 계속 읽고 혼자서 써봐. 내가 이 뒤로 내용을 쓴다면 뭐를 이어서 쓸까? 그렇게 생각해 놓고 읽고서 비교해 보면 확실히 도움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글의 흐름이 거의 비슷해. 비문학 지문은 내용만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지문 5, 60개만 연습해놔도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이제 이 다음에 뭐 나와요? 당연히 이런 거 나오겠지? 여기 달라 보세요. 그 얘기가 제일 많잖아. 우리 몸속에도 이러한 촉매가 있는데 효소가 그렇다. 효소 촉매다. 대부분의 효소는 생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빠르고 쉽게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쓸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의 효소는 따지면 정촉매. 예를 들어서 소화효소인 펩신이 분비되어 우리는 음식물을 오랫동안 위장에 담지 않고 소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소화효소 펩신은 음식물을 빨리 분해시키는구나. 효소를 구성하는 주성분은 단백질. 각 효소는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갖는다. 우리 몸에 효소 여러 가지 있나 보네. 효소는 촉매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밥이라고 합시다. 밥알갱이, 밥풀과 일시적으로 결합합니다. 혹은 고깃덩어리 밥과 일시적으로 결합합니다. 일시적으로 결합. 효소에서 반응물과 결합하여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특정 부분을 활성 부위라고 하며 단어 뜻이었었네. 활성 부위. 활성 부위와 결합하는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기질. 효소에 의한 촉매 과정에서 효소의 활성 부위와
기질의 3차원적 입체 구조가 맞으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일시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처럼 한 종류의 효소가 한 종류의 기질에만 작용하는 것을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촉매 과정이 끝나면 기질은 생성물로 바뀌고 효소 기질 복합체로 분리된 효소는 처음과 동일한 화학적 상태로 복귀해서 다음 반응을 준비합니다. 효소가 있어요. 효소는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특정 부위를 활성 효소, 효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 부분 특정 부위를 활성 부위라고 합니다. 활성 부위와 결합하는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양이 좀 맞아야 되겠지. 이렇게 같아서 들러붙으면 반응물, 그 중에서도 기질, 얘를 기질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모양만 와서 낄 거거든. 요 모양만 와서 나한테 껴라, 맞춰라 라고 하면 얘가 바로 효소 기질 복합체. 딱 이 모양만 와야 돼. 다른 모양이 오면 안 돼. 아, 이것이 바로 효소의 기질 특이성. 다른 모양은 안 돼. 너 다른 효소 찾아가. 이런 거겠지. 촉매 과정이 끝나면 기질은 생성물로 바뀌고 반응물이었었던 이 기질은 무엇으로 바뀌고 생성물로 바뀌고 효소는 원래 그대로 요 모양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른 요 모양 만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지. 기다리는 거지. 이렇게 됐을까? 뭐 굳이 그냥 되도 않는 그림처럼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각종 기계라든가 생명과학 나오면 이렇게 자꾸 저는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 진짜 찾아봐. 정말 요런 식인다 라고 하면 얼추 비슷해. 이렇게. 그런데 어떤 화학물질은 효소와 결합하여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데 이러한 물질을 저해제라고 합니다. 저해제. 효소가 작용하지 못하게. 효소 반응을 방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로 나눕니다. 저는 그냥 색깔 구분할게요. 첫 번째,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 유사한 3차원적 입체 구조, 기질이 결합할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 대신 경쟁적 저해제가 결합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의 형성을 저해합니다. 이런 느낌이네. 정상적 어디가 있어? 이런 느낌이지. 정상적이라면 아까 요렇게 생긴 요 기질이 와서 들러붙어야 되는데 이 경쟁적 저해제는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지. 원래 결합할 애하고 결합해야만 이게 효소 기질 복합체인데 이거는 효소 기질 복합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반응물이 들러붙은 게 아니니까 생성물이 나오지도 않지. 이렇게.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저해 효소가 감소합니다. 그렇겠지. 무슨 말이냐. 파란 거 얘야. 얘가 미친 듯이 여러 개 있어. 미친 듯이 여러 개 있어. 미친 듯이 여러 개 있어. 그러면 얘기 이 연두색이 들러붙을 틈이 없어. 그러니까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저해 효소가 감소해. 괜찮을까? 다음으로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효소의 다른 부위에 결합해서 효소의 입체 구조를 변형시켜서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느낌이야. 원래 요렇게 생긴 애는 이렇게 생긴 애를 찾아가는 거거든. 이렇게 생긴 애들을 찾아가는 거거든. 근데 비경쟁 저해제는 어떻게? 여기에 그냥 이렇게 들러붙는 거야. 느낌상. 요렇게 와서 들러붙는 거야. 그러면 이 파란색이 이쪽으로 올라가도 하다가도 내가 붙을 애랑은 다르게 좀 이상하게 생겼다. 그리고 붙지 않고 딴 데 가버려. 이렇게. 됐을까? 아, 저기 구멍 틈은 딱 나랑 맞는데. 이런 느낌? 요 문 안으로 내가 통과해서 들어가서 꼭 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내가 들어가던 그 집이 아닌 거야. 이상하게 생겼어, 대문이. 그 결과 기질 효소 복합체가 형성되지 않아서 효소의 작용이 저해된다. 이거는 경쟁적 저해제랑 똑같네. 비경쟁적 저해제의 경우 얘가 악질인 게 뭐냐면 기질의 농도가 증가해도 저해 효과가 감소하지가 않아. 얘만 안 오겠어? 얘랑 비슷한 애, 다른 애. 얘도 안 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얘도 안 오고 얘도 안 와. 왜? 내가 원래 가던 집이 아니니까. 됐을까요? 옆에 36, 7, 8, 9 네 문제 4분 드릴 거예요. 시작!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뭐예요? 촉매지, 촉매. 촉매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저해를 받습니까? 이런 이야기지. 어디에서? 우리 몸에서. 2번. 생체 내 효소의 촉매 반응. 효소의 작용, 정촉매로서 작용하는 것들. 저해제는 어떻게 합니까? 2번이 제일 좋겠네요. 다음 37번. 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효소는 생체 내의 화학 반응에서 그렇지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합니다. 대부분은 정촉매로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낮춰주는 역할을 하지. 1번 오케이. 첫 번째 단락. 다음 2번 촉매는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화학 반응에서 촉매는 속도 조절하는 거죠. 첫 번째 단락. 맞는 얘기지. 기질의 구조와 효소의 활성 부위의 구조가 다르면 결합을 하지 못하니까 촉매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단락. 촉매 과정에서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효소는 고유의 입체 구조,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맞지? 효소 기질 복합체에서 분리된 효소는 다른 종류의 기질에 맞는 입체 구조로 변형이 되어 다음 반응 조소한다? 그럴 리가요. 틀린 얘기죠. 너무 대놓고 틀린 얘기니까 여기 찾으러 갑시다. 어디 있어? 여기 있네. 효소 기질 복합체에서 분리된 효소는 처음과 동일한 화학적 상태로 복귀해서 다음 반응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변형됩니다. 하면 안 되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답은 5번. 옆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38번. 기역은 경쟁이고 니은은 비경쟁이었었죠. 경쟁과 달리 또 써놓고 해야지. 자꾸 헷갈려. 경쟁, 비경쟁. 경쟁과 달리 비경쟁은 효소의 입체 구조를 변형시킵니다. 정답. 경쟁은 제가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될 자리에 경쟁해서 내가 끼어 들어가는 거고, 비경쟁은 제가 붙을 이거의 형태 자체를 변형시키는 거고. 1번 맞지.
효소 기질 복합체의 형성 방해하는 건 둘 다지. 기질과 유사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비역이죠.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 결합하는 건 니은이지. 기질의 농도가 증가가 저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니은이죠. 농도 증가가 저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쵸? 39번 보러 갈게요. A, B, C야. 그냥 이렇게 할까? C에서 A로 갈수록 어때요? 에너지 많이 필요하죠. A에서 C로 갈수록 A에서 C로 갈수록 에너지 조금 쓰지. 일단은 뭐 그 정도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가 많이 쓴다라는 이야기는 느려라는 이야기인 거고, 에너지 조금만 써요 라고 하면은 빠름이란 얘기고, 내려올수록 정촉매고 올라갈수록 무슨 촉매였지? 올라갈수록 부촉매겠네. 그림만 봐도 쓸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은디. 방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얘네들 나오는 내용들이 별거 아니다 라고. 자, 밑으로 내려가자. A를 촉매가 없는 그래프라고 할 때 B는요, A에서 B로 가면 에너지 조금 쓰고 빨라지니까 정촉매지. B든 C든 둘 다 정촉매죠. 1번 탈락. 2번, C를 촉매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A로 갈수록 어떻게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느려지죠. 부촉매지. 2번 탈락. 3번,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화학 속도는 누가 빨라? A보다 B가, B보다 C가 빠르죠. C가 B보다 빠르군. 3번 정답. ABC에서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는 동일하겠군. 헛소리하고 있어. 여기 봤더니 C는 얼만큼 필요해? 요만큼. B는 최대 이만큼. A는 최대 이만큼. 필요한 에너지 다 다른데? 4번 탈락. 5번, 시간은 누가 제일 많이 걸려? A가 제일 많이 걸리죠. 시간 달라. 동일하겠군. 일단 틀리고. 필요한 시간은 동일하겠군. 그럴 리가. A가 B보다 시간으로만 따지면, 에너지 따져도 괜찮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얘기. 정답은 3번. 됐을까? 자,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써놓는 거. 그래서 내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 처음에 훈련할 때에는 옆에다가 내가 아는 거 다 때려서 쓸 수 있게 자꾸 훈련해 놔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쓴 게 답이야. 내가 쓴 얘기가 보기에 다 있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 얘기 안 적고 있어. 그거 연습을 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수고하셨고.